30억 드레스룸 대신 콩나물 값을 깎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다들 저를 비웃었죠. 하지만 두고 보세요. 보란 듯이 성공할게요. 입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이제 저는 강남을 뒤늦은 입시의 여왕입니다. 치익,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계란말이가 익어가는 소리.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소리가 이렇게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80층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아침 미슐랭 스타 셰프가 차려주는 식사를 했으니까요. 제 드레스룸에 걸려있던 옷들의 가격만 합쳐도 한국 돈으로 30억 원이 넘었고 제 생일 파티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와서 축배를 들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서울의 변두리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빌라에서 콩나물값 500원을 깎기 위해 시장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남짓, 남편의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죠. 누군가는 저를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유산을 걷어차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 뱃속에서 콩닥거리는 이 작은 심장 소리와 저를 세상의 전부라 말해주는 남편이 있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화양연화니까요.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한 여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비로소 전부를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진심 어린 댓글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 미국 월가 금융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제 발 아래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세상의 모든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딸이 아닌 비즈니스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제 친구, 취미, 대학 전공, 심지어 미래의 배우자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각본대로 정해져 있었죠. 저는 그저 화려한 인형처럼 웃으며 아버지의 트로피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샤넬, 에르메스로 치장한 껍데기 속에서 제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3, 정략 결혼이 결정되던 해에 저는 무작정 도망쳐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숨어 들어간 곳은 허름한 제즈바였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학생,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실수로 쏟은 칵테일 때문에 울상을 짓는 저에게 괜찮아요? 옷은 닦으면 되지만 기분은 닦기 힘들잖아요. 이거 마시고 털어버려요. 라며 따뜻한 핫초코 한 잔을 건네주었죠. 그 투박한 머그잔에 담긴 온기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급격히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훈 씨는 가난한 미술학도였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한 세상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센트럴 파크를 걸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고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놈을 선택한다면 넌 이 집안에서 영원히 제명이다. 카드, 차, 집, 상속권 모두 박탈이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고 싶으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협박에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훈 씨는 저를 지켜줄 테니까요. 저는 입고 있던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거라곤 여권 하나와 지훈 씨의 손을 잡을 용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훈 씨의 고향인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힌 오래된 동네가 우리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지훈 씨의 본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팀 다리미 열기로 후끈거리는 좁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비록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귀티가 흐르는 외국인 며느리를 보고 두 분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지훈 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셨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귀한 집 딸내미를 데려다가 이 고생을 시키면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쩌냐.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제 손등을 스칠 때 저는 뉴욕의 펜트하우스보다 이곳이 더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신혼살림은 세탁소 위층에 있는 옥탑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곳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평생 써온 용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 옷을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밥물을 못 맞춰 숯덩이를 만들기도 했죠. 버스를 타는 법,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법, 마트에서 할인 쿠폰을 쓰는 법. 20년 넘게 공주처럼 살아온 저에게 한국의 서민 생활은 매일매일이 퀘스트와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 집 며느리, 외국 부잣집 딸이라던데 왜 저기서 살아? 남자가 꼬셨나 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제 발을 주물러주며 미안해, 올리비아. 내가 능력만 있었어도. 라고 자책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지훈, 나는 지금이 훨씬 부자야. 예전엔 마음이 가난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백만장자잖아. 진심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젓가락질을 힘들어하자 몰래 포크를 사다 식탁 위에 올려두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을까봐 유튜브를 보며 퓨전 요리를 연구하셨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치즈 김치전이야. 피자 같지? 하며 쑥스럽게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몇 번이고 울컥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돈으로 묶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고 하루 종일 잠이 쏟아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결과는 임신이었습니다. 두 줄을 확인한 순간 기쁨보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좁은 옥탑방에서? 하지만 퇴근한 지훈 씨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주자 그는 저를 번쩍 들어 안고 옥탑방 마당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 우리 아기 부족한 거 없이 키울게. 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실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제 혼몸이 아니잖니.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더욱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넋 놓고 남편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과외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힘들었지만 원어민이라는 장점 덕분에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세탁 소집 외국인 며느리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가르친대.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자 생활에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남편의 속옷을 사고 시부모님의 내복을 사드릴 때의 그 뿌듯함은 아버지 카드로 명품 백을 살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희열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일상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미술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반드시 제 배에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오늘은 아빠가 멋진 거실을 디자인했단다. 나중에 우리도 꼭 그런 집에서 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태아도 아빠 목소리를 아는지 툭툭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부른 배를 문지르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비록 화려한 마천루는 아니지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얄궂습니다. 행복이 절정에 달했다고 느낄 때쯤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지훈 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지훈 씨는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이 울리면 황급히 옥상으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처음에는 회사 업무 때문에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훈 씨의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고 자다가도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 무슨 일 있어? 회사 힘들어? 제가 물으면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올리비아. 태교에 안 좋아. 하지만 여자의 직감, 아니 아내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지훈 씨의 지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증이라도 정리해 줄까 싶어 열어본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독촉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름이 찍힌 빨간 글씨가 가득한 종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빚을? 왜? 우리는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빚 없이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세탁소 문제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고라도 친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왔어?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에 들린 독촉장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올리비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좁은 옥탑방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소박한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던 5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어야 했습니다. 말해줘, 지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게 뭐야? 우리 가족이잖아. 제 물음에 지훈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친구 보증이었어. 내가 미쳤지. 정말 미안해, 올리비아. 내가 알면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 지훈 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빚은 5천만 원. 펜트하우스 시절의 저에게는 핸드백 하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태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막막한 액수였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대며 욕설을 퍼부었고 지훈 씨의 월급은 압류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고작 돈 때문에 내 사랑과 내 가족을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임신 5개월 차 배는 제법 불러오기 시작했지만 헐렁한 코트로 가리면 아직은 티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무기는 단 하나, 완벽한 영어 실력과 상류층의 매너였습니다. 동네 보습 학원이나 공부방은 페이가 너무 적어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강남, 그것도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치동과 청담동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학위 증명서는 없지만 시범 강의 한 번만 하면 제 실력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뉴욕 사교계를 주름잡던 화술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콘크리트보다 단단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본 곳은 청담동의 한 고급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아이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은 학부모들. 익숙한 풍경이었기에 오히려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깐깐해 보이는 50대 여원장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올리비아 씨? 미국 시민권자고 뉴욕 출신이라고 적으셨는데 졸업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이 하나도 없네요. 네, 급하게 한국으로 오느라 서류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강의를 보시면 원장은 제 말을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보풀이 인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모멸감이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올리비아 씨.
여기는 대한민국 상위 1% 자제분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검증된 스펙과 품위가 더 중요해요. 서류 한 장 없이 그것도. 그녀의 시선이 제 불룩한 배에 잠시 머물렀다 떨어졌습니다. 임산부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선생님이 수업하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저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 임신이 문제가 되지는. 나가보세요.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은 쓰지 않습니다. 쫓겨나듯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코트기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영어를 듣기도 전에 제 행색과 서류 부재를 이유로 문전박대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네요. 발음은 좋으신데. 비자가 정확한가요? 남편분 직업이 뭐길래 만삭의 아내가 일을 하러 다녀요?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뉴욕에서는 제 이름만 대면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저를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 취급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교양과 지식은 이 낡은 옷차림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고액계인 과외 중개업체였습니다. 운 좋게도 면접 기회를 얻었고 한 부유층 사모님의 집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압구정동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삼엄한 검문을 통과해 들어간 그 집은 마치 제가 살던 펜트하우스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집주인인 사모님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저를 맞이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박힌 슬리퍼, 잘 관리된 피부, 그리고 오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 그녀는 저를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면접을 봐야 했습니다. 발음 테스트 좀 해볼까요?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해서요. 그냥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 상류층 영어를 원하는데. 그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상류층 영어. 그건 제가 태어나서 숨 쉬듯 해오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제 소개와 교육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억양, 단어 선택, 문장의 구조까지 완벽한 상류층의 화법이었습니다. 제 말이 이어질수록 사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 발음이 정말 좋네요. 웬만한 교포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혹시 아버님이 외교관이라도 되시나요? 잠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더 큰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강북의 작은 빌라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모님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그냥 현지에서 살다 온 거네요. 학벌도 증명 안 되고. 사실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스펙이 명확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손으로 부채질을 했습니다. 냄새가 좀 나네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후각이 예민해져 매일 샤워를 하고 낡은 옷이지만 깨끗하게 빨아입고 나왔습니다. 냄새라니요. 그건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녀가 저에게 씌운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채용은 힘들겠어요. 우리 애가 예민해서. 수고비는 줄 테니 가보세요. 그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브랜드, 우리 아버지가 대주주야.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올리비아 킴이 아니라 빚쟁이 남편을 둔 임산부 올리비아였으니까요. 저는 돈을 줍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유 자존심은. 그러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쯧쯧.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아버지를 떠날 때도 울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깟 사모님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나는 단지 사랑을 선택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아기가 다칠까봐 온몸에 힘을 주느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옥탑방의 좁은 현관에 놓인 지훈 씨의 낡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올리비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전화도 안 받고. 비 다 맞았네 세상에. 시어머니는 젖은 제 코트를 벗기며 수건으로 머리를 털어주셨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 몸보신 시켜준다고 사골 고아오셨어. 어서 씻고 와. 지훈 씨가 미안한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나는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내 무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훈 씨가 코를 골며 잠든 소리가 들렸고 창밖에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 씨의 핸드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에 뜬 낯선 번호. 그리고 메시지 하나. 이봐 박지훈 씨, 마누라 뱃속에 애도 있다면서. 내일까지 이자 안 보내면 집으로 찾아간다. 산모 놀라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협박 문자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대부업체 놈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품위? 그런 건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당장 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지훈 씨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식 때 입었던 흰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공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가게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도 유치원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를 모욕했던 그 사모님의 아파트,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유학원 건물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학 컨설팅 업체. 이곳이라면 제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도 아니면 저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학원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안 했지만 지금 만나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뉴욕 상류층 사교계 데비탕트 볼의 메인 호스트였던 사람이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이비리그 입시 트렌드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제 기세에 눌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유학원 대표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탐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소개를 하셨더군요. 올라오시죠. 대표실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고급 커피를 내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사교계 호스트 출신이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의심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제 겪었던 모멸감이 다시금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제 겉모습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가진 정보와 인맥이죠. 대표님, 요즘 강남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SAT 점수 잘 받는 게 아니죠. 아이비리그 입학사 정관들이 진짜 원하는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에 들어가는 추천서. 그거 저만큼 잘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에 펜으로 몇 가지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 입학처장, 예일대 예술학부 학장, 그리고 월가의 주요 인사들. 모두 제가 어릴 때부터 파티에서 마주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삼촌과 이모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적인 취향, 입시철에 어떤 에세이를 좋아하는지, 심지어 그들이 주최하는 비공개 자선 파티 일정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대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사업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불로 5천만 원,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제시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대표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 정보가 확실하다면야 껌값이죠. 하지만 만약 거짓말이라면 당신은 한국에서 발도 못 붙이게 될 겁니다. 이 바닥 좁은 거 아시죠? 상관없습니다. 오늘 바로 계약하죠. 계약서를 쓰고 나오는 길 제 손에는 5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위선적인 세계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자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가슴에 품자 뱃속의 아기가 툭 하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우리 아기랑 아빠 지켰어. 그거면 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제와 달리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우리 빌라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왔어? 내일까지라며. 저는 본능적으로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자 중 한 명이 킬킬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아, 여기가 박지훈 씨 집 맞죠? 아드님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타셔서요. 어머니가 좀 대신 갚으시죠? 뭐라고요? 우리 지훈이가 빚을 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고 할망구.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며느리라도 나오라 그래. 임산부라던데 배 좀 볼까? 남자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쓰러진 시어머니와 그 위를 위협하듯 서 있는 짐승 같은 놈들 뿐이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부를 거야. 제가 달려들자 남자들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호, 이 여자가 며느린가 보네. 외국물이 좋긴 좋구만. 야, 잡아. 한 남자가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얼마나 센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나. 돈 가져왔어.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가방 속에 든 통장을 꺼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돈은 나중에 받고 일단 우리랑 좀 가주셔야겠어. 사장님이 외국인 며느리 얼굴 좀 보자시네. 절체절명의 순간 골목 끝에서 익숙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자식들아.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손에 공사장에서 쓰던 강목을 든 채 미친 사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안 돼. 제 비명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붓과 연필만 쥐던 손,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던 순한 남자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목이 깡패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문적인 싸움꾼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지훈 씨의 강목이 빼앗겼고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놈들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지훈 씨의 등과 배로 쏟아졌습니다. 올리비아, 도망쳐. 어서. 핏물이 섞인 침을 뱉으면서도 그는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계셨고 빌라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며 사람들이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야. 누가 경찰 좀 불러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와 함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깡패들은 동작을 멈추고 침을 퇴뱉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돈 안 갚으면 다음엔 불 질러버린다.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지훈 씨에게 기어갔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에 입술은 터져 있었고 옷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보야. 왜 그랬어, 왜? 제 눈물방울이 그의 상처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며 피 묻은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지켰잖아. 우리 가족.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온몸에 타박상이 심해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지훈 씨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에 유학원에서 받은 돈 5천만 원을 놈들이 보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초 뒤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돈이 우리 부부의 피와 눈물이 담긴 이 큰 돈이 숫자 몇 개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족쇄는 풀렸습니다. 빚은 사라졌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지훈 씨에게 저는 이체 확인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올리비아, 이게 뭐야? 5천만 원? 돈이 어디서 났어? 설마.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쁜 일이라도 했을까봐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나를 믿어. 나 당신 생각보다 능력 있는 여자야. 내 머릿속에 든 지식, 그거 팔았어. 나 이제 제시카라는 이름으로 일할 거야. 자초지종을 들은 지훈 씨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내가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울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우리를 무시했던 세상에 복수하겠다고. 며칠 뒤 저는 강남의 유학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부복 대신 넉넉한 핏의 검은색 정장 바지와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배를 살짝 가리면서도 세련미를 잃지 않는 차림이었죠. 대표는 저를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시카쌤 실력을 증명해 보인다고 했죠?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서류 겉면에는 한시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 손자입니다. 지금 고2인데 강남 바닥에서 내로라 하는 강사란 강사는 다 잘렸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녀석을 아이비리그, 그것도 예일대에 보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시우.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에 교사 폭행 미수까지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른 강사들이라면 고개를 저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흥미로웠습니다. 비뚤어진 부잣집 도련님. 그건 10년 전 제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아이 눈빛부터 바꿔놓죠. 첫 수업날 시우의 집은 청담동의 요새 같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시우의 방은 마치 PC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헤드셋을 끼고 게임에 열중하느라 제가 들어온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죠. 저는 조용히 다가가 모니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툭 하고 화면이 꺼지자 시우가 벌떡 일어나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뭐야 아줌마는? 죽고 싶어? 시우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먹고 물러섰겠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어로 그것도 아주 빠르고 차가운 뉴욕 슬랭을 섞어가며 쏘아붙였습니다. 닥쳐 꼬맹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 서버 랭킹 1위가 누군지 알아? 고스트 NY. 그게 나야. 내 실력은 형편없더구나. 시우의 표정이 멍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을 테니까요.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너 유학 가기 싫지? 부모님이 억지로 등 떠미니까 반항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아니? 내가 여기서 깽판 칠수록 너는 더 비참해져. 진짜 복수가 뭔지 알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결국엔 내가 그들 머리 꼭대기에 서는 거야. 내가 그 방법을 알려주러 왔어. 제 말은 시우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욕설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전쟁 같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고들었습니다. 녀석은 의외로 그래피티라는 거리 예술에 미쳐 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밤마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거야. 저는 시우의 스케치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걸로 예일대 미대를 뚫는다.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면 붓부터 꺾어버릴걸요? 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가 그림으로 간대? 우리는 이걸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사회학적 접근으로 포장할 거야. 너는 반항아가 아니라 억압된 도시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천재 아티스트이자 사회운동가가 되는 거지. 에세이 주제는 정해졌어. 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시우는 난생 처음으로 눈을 빛내며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에세이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시우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점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예술 철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죠. 한 달 뒤 중간 점검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는 유학원 대회의실. 시우의 어머니, 즉 건설사 며느리와 대표 그리고 다른 컨설턴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우의 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영어 단어 시험 한 번 안 봤다면서요? 제시카 선생님, 제가 이 돈 내고 우리 애랑 놀아달라고 한 줄 아세요? 날카로운 지적에 대표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단상에 오른 시우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마주치자 깊게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Most people see grammar AFFITI as vandalism. But I see it as the silent scream of the city.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피티를 낙서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에 침묵하는 비명으로 봅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묵직한 목소리.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시우의 강렬한 작품들과 사회적 메시지가 결합된 포트폴리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시우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대표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우가 쓴 거니?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시카 쌤이 도와주셨지만 제 생각이에요. 저 예일대 가서 이거 공부하고 싶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문화를 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성숙한 비전에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꼿꼿하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우리 시우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경외심과 놀라움이 섞인 시선들. 지난 몇 달간 저를 따라다니던 가난한 외국인 며느리, 임산부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대치동의 기적, 입시의 여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제시카 쌤. 이건 업계의 혁명이에요. 당장 전속 계약 다시 합시다. 계약금 부르는 대로 드리죠. 그날 저녁 저는 두둑한 보너스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장에 들러 지훈 씨가 좋아하는 최고급 한우와 시부모님 내복, 그리고 뱃속 아기를 위한 예쁜 베네 쩌고리를 샀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이 오늘따라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온 가족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올리비아, 오늘 발표 잘했어? 아직 멍이 다 빠지지 않은 얼굴로 해맑게 웃는 지훈 씨. 저는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훈,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나 진짜 해냈어.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봉투 안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이냐?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고생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좁은 거실에 둘러앉아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며 연신 고마워, 사랑해를 속삭였고 시아버지는 기분 좋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이제 온전히 우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통장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입금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강남 엄마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봤지? 엄마는 절대 지지 않아. 이제부터 진짜 엄마의 쇼타임을 보여줄게.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승승장구하던 제 앞에 예상치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유명 호텔에서 열린 VIP 입시 설명회. 저는 메인 연사로 초청받아 수백 명의 학부모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쏟아지는 박수갈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중년 신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 제시카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교육 철학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절대 이곳에 있을 리 없는 사람, 바로 뉴욕에 있는 제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올리비아 아가씨.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았다. 그것도 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비서실장의 뒤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 씨와 시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저는 떨리는 배를 감싸 안으며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돌아가? 아니요. 전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차가운 황금 감옥으로 내 아이를 데려갈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연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항상 제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떨고 있던 어린 소녀인 줄만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올리비아였습니다. 전하세요. 올리비아 킴은 죽었다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한국의 평범한 며느리이자 교육 전문가 올리비아 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펜트하우스보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우리 옥탑방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다고 전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서실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저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의 지원 없이는 당신은 그저.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명, 2명, 곧이어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멋지다. 선생님 응원해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쏟아지는 함성과 응원 소리에 비서실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쫓기듯 경호원들을 이끌고 강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언제 무대 위로 올라왔는지 지훈 씨가 저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잘했어. 진짜 멋졌어, 내 사랑. 그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저를 일약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의 자리를 박차고 사랑을 선택한 여자, 강남 엄마들을 가르치는 진짜 스카이 캐슬의 여왕. 제 이야기는 SNS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방송국과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름을 건 교육 컨설팅 회사 올리비아 인사이트를 설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을 내던 날 시부모님은 고사상 앞에 절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장님이 되다니 꿈만 같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돼지머리에 10,000원짜리 지폐를 꽂으며 활짝 웃으시는 두 분을 보며 저도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노라고.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입시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 방식은 대한민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약은 1년치가 밀려 있었고 수강료는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천만 원 빚 때문에 벌벌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는 50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트하우스 시절처럼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과 상의하여 올리비아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의 지훈 씨 같은 아이들, 재능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읽는 밤이면 명품 쇼핑을 했을 때보다 가슴이 더 꽉 차오르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 역시 승승장구했습니다. 제 후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독창적인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 갤러리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당당히 펼치는 아티스트이자 존경받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사랑의 결실인 아기 한결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지훈 씨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본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떠셨습니다. 아이고 이 핏덩이가. 내 새끼, 내 강아지. 시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우리의 작은 가족이 이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한결이가 돌이 되던 해, 우리는 시부모님께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 낡은 세탁소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5층짜리 번듯한 건물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1층에는 최신식 설비를 갖춘 프리미엄 세탁소 박간애를, 2층과 3층은 임대, 그리고 4층과 5층은 우리 가족이 함께 살 펜트하우스로 꾸몄습니다. 준공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보며 남자가 꼬여서 온 외국 여자라고 수군거렸던 아주머니들이 이제는 제 손을 잡으며 올리비아 사장님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으시고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다들 보십시오. 우리 며느리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며느리 잘 얻어서 내 인생이 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지상파의 유명 토크쇼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국민 MC와 마주보고 있으니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올리비아 씨, 솔직히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뉴욕의 펜트하우스, 개인 비행기, 수백억의 유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의 옥탑방으로 왔을 때 말이죠. MC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500원 때문에 벌벌 떨고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운 적도 많았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합니다. 뉴욕에 저는 가격표가 붙은 인형이었습니다. 입는 옷, 만나는 사람, 심지어 제 미소까지 전부 아버지가 정해준 가격대로 움직였죠. 거기엔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에 앉아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에도 사람의 온기가 담길 수 있다는 걸요. 제가 아플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신 시어머니의 거친 손, 야근하고 돌아와 제 발을 주물러주는 남편의 투박한 손.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300억을 잃은 게 아니라 3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얻은 겁니다. 제 고백의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셨고 지훈 씨는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는 국민 며느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응원을 건넸고 제 에세이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내가 이겼다라는 짧은 전언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제 왕국에서 여왕이니까요. 주말 오후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한결이를 목마 태우고 앞서 뛰어가고 시부모님은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꺼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뒤에서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문득 5년 전 도망치듯 한국에 도착해 불안에 떨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에게 가서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올리비아. 너는 무너지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은 틀리지 않았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은 너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렴. 한결이가 뒤뚱뒤뚱 걸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표정이 되게 편안해 보이네. 그냥 행복해서. 당신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 나야말로. 당신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나의 구원자 올리비아. 우리는 노을이 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저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꿈꾸던 일, 그리고 당당한 나 자신까지. 혹시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된 올리비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치열했던 그리고 찬란했던 생존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